자, 소문 있고 뒤에 문법이 있는데 뒤에 문법에서 되게 많은 개념과 많은 양이 있어요. 근데 의문의 변동은 했으니까 의문의 변동은 했으니까요. 단어 문장을 맛만 좀 보면 되는데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수업편에 앞에 법에 대한 고난도 독서가 제일 처음에 있거든. 그것만 하고 넘어가서 과제를 좀 줄여줄 겸 개념하는 쪽으로 그렇게 갈게요. 왜냐하면 요 법의 기초적인 뭐 사인과 법인 뭐 이런 것들이 되게 기초적 개념 중에 하나거든요. 알면은 몰라도 문제 푸는데 당연히 국어니까 지장 없는데 알면 그냥 후루룩 읽고 더 풀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돼서 한번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에 관한 고난도 독서인데요. 이게 은근히 쓸모가 꽤 있어요. 뭐 뉴스를 볼 때도 그렇고. 그래서 법에 관한 거. 법은 뭐가 가장 여러분을 힘들게 하냐면 용어입니다. 용어. 용어가 가장 힘들게 합니다. 실제로 법 공부를 하면 당연히 판례가 가장 힘들게 하거든요. 실제로 법에 관한 공부를 하면 당연히 판례가 가장 힘들게 하는데 법에 관련된 독서, 비문학에서는 용어가 가장 힘들게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용어를 잘 잡아가면서 보도록 합시다. 자,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권리 능력이라 한다. 여기서 이미 조금 싶은 게 뭐죠? 권리와 의무 둘 다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인데 권리밖에 안 써져 있죠, 그렇지? 그래서 권리 능력에 내고치고 뭐에 유의하냐는 걸 빌릴 때 의무도 포함되면 유의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용어를 붙잡고 가자는 얘기예요. 권리 능력에 권리가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건데 의무가 포함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나중에 저기 뒷페이지 가서 문제, 만약에 뒷페이지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단이 발생하는 거야. 권리 능력? 의무가 없겠지 라고 해버리는 거. 그래서 유의해야 된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저절로 애비줄 치시고 권리 능력을 부여받는 조건이 되죠. 자, 그래서 권리 능력의 조건이 뭐다? 조건이 태어나면서 저절로 이걸 법, 철학 또는 그냥 철학 용어로는 자연 발생이라고 해요. 자, 권리 능력을 갖게 되고 생존하는 내내 권리 능력의 기간도 나오죠. 생존하는 내내 죽으면 의무 없잖아요. 죽은 사람한테 의무 부과하는 건 하나밖에 없었죠. 옛날에 방군, 수포 뭐 이런 것들, 군납의 폐단, 백골 징포 이런 것들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하여 사람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 동그라미 숨겨져 있는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소유권 했지만은 갑자기 툭 튀어나올 리는 없잖아요. 그러면 소유권이 뭐다? 재산에 대한 나와 있죠. 거기 뒤에 재산에 대한 안 나와 있는 건 뭐다? 권리 능력이라는 거. 이렇게 용어가 잡혀간다는 거. 소유권의 주체가 되며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권을 누리기도 하고 채무를 지기도 한다. 자, 권리니까 채권이고요. 의무니까 채무고요. 채권은 뭐다? 그래서 채권자랑 채무자가 나뉘어요. 그 양반 있잖아. 선글라스 끼고 안경도 나와서 하는 사람 이상민. 그 사람들을 채권자들을 만난다는 게 채권,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돈을 갚을 의무가 있는 사람은 채무자. 그래서 이상민은 채무자잖아요. 그런 거예요. 채권, 권리, 채무, 의무다. 사람들의 결합체인 단체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으로서 부여되는 권리 능력인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다. 법인격이 또 개념이 나오네요. 법으로서 부여되는 권리 능력이다.
왜 구분할까요? 단체는 태어나는 게 뭔데? 그쵸? 사람은 자연 발생, 태어나면서 저절로 얻게 되고 생존하면 내내 갖게 되는 그런 단체는 법으로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지? 그래서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다. 취득할 때부터 권리 능력을 부여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봅시다. 그럼 그 일정한 요건들이 중요하겠죠. 앞에 일정한 요건에 메모를 쳐보세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그 기업 갖추면 옆에 일정한 요건이 그럼 뭔데? 라는 게 중요하겠죠. 자, 첫 번째, 일정한 목적. 일정한 목적. 사람 일정한 목적. 회사의 목적은 뭔가요? 이윤추구죠. 그지? 그런 거죠. 일정한 목적을 갖고 결합한 조직체로서 구성원과 구별되어 독자적 실체로서 존재. 구성원과 구별되어 독자적 실체로서 존재가 2번에 되면 되고요. 왜 구성원 구별되어 독자적 존재라는 조건이 필요하냐면, 아니면 우리 친구들, 그냥 내 친구들 일정한 목적 재밌게 놀자 하루 끝나면은 얘네가 법인격을 부여받나요? 여기에서 걸려드는 거예요. 왜? 내 친구들 이 구성원이라서 친구인 거지. 다른 뭔가 단체를 구성해놓지 않았잖아요. 그지? 이런 거 보통 독자적 실체가 있다는 걸 뭘로 증명하냐면 사업자 등록. 보통 사업자 등록 아니면 뭐 사람보험 등록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이미 걸러지는 거죠. 그리고 운영 기구가 있어야 됩니다. 기업으로 치면 이사회 이런 게 있겠죠. 구성원의 가입과 타이틀에 관계없이 점수. 그렇죠. 보통 내가 나가도 회사는 있잖아요. 그치? 내가 나가도 회사는 그대로 있는 거. 내가 들어가도 회사도 회사인 거. 이런 게 일정한 요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다 갖추면 뭐라고 한다고요? 4단계라고 하네요. 밑에 4단계라고 하네요. 이를 4단이라며 4단이 갖춘 이러한 성질을 4단성이라 한다. 이러한 성질 4단성이다. 4단의 성질이니까 4단성이다. 자, 4단의 구성원은 사원이랑 진짜 네이밍 4단의 구성원이죠. 사원이란다. 자, 4단은 그럼 법인격을 어떻게 받는가? 여기에 요건이 필요한 거죠. 또 뭐? 그래서 등기. 저희는 이런 거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라고 등기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은 이건 딱 그거예요. 법에 의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법에 의해서 사람과 동등한 권리를 일정하게 가집니다. 그래서 법인이에요. 그러면 개인들은 뭐라 그러냐면 그냥 걔 하나하나의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사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법인과 개인이 다툰다 그러면 사인과 법인 간의 법리적 충돌 뭐 이런 소리를 해요. 그래서 그런 거 사단은 법인으로 등기되어야 법인격이 생긴다. 그럼 뭐요? 사단이 법인이 됐네. 사단 법인이라는 거예요. 많이 보이죠, 사단 법인. 사단 법인이 된다. 자, 그럼 사단 법인의 조건은 뭐다 다시 설정하면 간단하게 설정하면 사단성 플러스 등기죠. 사단성을 갖추고 등기했을 때 뭐가 될 수 있다? 사단 법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반면에 사단성을 갖추고도 법인으로 등기하지 않은 사단은 법인이 아닌 사단, 사단성만 있는 거죠. 이것만 있으면 뭐다? 법인이 아닌 사단. 그치, 사단이긴 한데 법인까지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 등기가 필요하다. 그죠? 자, 계속합니다. 사람과 법인만 이 권리 능력을 가진다. 권리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주체가 둘이래요. 뭐다? 사람과 법률용어로 사인과 법인인 거예요. 사람과 법인만 가질 수 있대. 자, 사람의 권리 능력과 법인격은 이렇게 가질 수 있다 해도 사람의 권리 능력과 법인격은
엄격히 구분된대요. 사람의 권리 능력과 법인격은 엄격히 구분된다. 자, 그리하여 사단법인이 자기 이름으로 진 빚은 자 이거예요. 사단법인 뭐 사단법인으로 성적 잘 나오기라는 내가 뭐 법인을 하나 만들었다. 근데 사단법인 성적 잘 나오기를 만들고 운영하기 위해서 내가 대출을 좀 땡겼는데 이거를 법인 이름으로 땡긴 거야. 만약에 그게 대표가 나가 사람들도 좀 있다. 직원 월급 주간에 세 명 있다. 5일 이상 사업장이 돼야 되니까 5명 있다. 나까지 6명. 자 이렇게 해서 대출을 땡겼다. 근데 누구 이름으로 받았냐? 내 이름으로 받은 게 아니고 사단법인 이름으로 받았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빚이 생기겠죠? 사단법인의 빚이 생기겠죠? 그러면 내가 따로 물론 살기 위해서 투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갚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못 갚았을 때 생각하면 돼요. 못 갚았을 때 채권 추심이라고 들어오잖아요. 돈 갚아라고 은행이 뭐 문서나 내용 증명을 보내는 거거든. 내 이름으로 보내면 불법입니다. 빚을 얘가 졌기 때문에 자 의무가 있죠. 채무라고 했죠. 아까 권리 능력 중에 의무도 있으니까 채무는 얘가 지는 거지 대표인 내가 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은행이나 뭐 채권 추심 합법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나한테 보내면 불법입니다. 사단법인한테 보내야 돼요. 그리고 뭐 사단법인 이렇게 해서 뭐 한 요 정도 건물에 차려서 하고 있었다. 집기도 막 법인으로 사놓고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제 채권 행사라고 하거든요. 압류해서 가져가는 것도 채권 행사예요. 역시나 내 걸 가져가면 안 돼요. 법인 걸 가져가요. 왜? 권리 능력 있는 만큼 법인격도 있으니까 채무는 법인격을 가진 법인한테만 있거든. 그래서 회사 건 뺏어가. 내 개인 건 갑자기 나한테 핸드폰 내놓으세요. 가져갈게요. 아닌데 불법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써져 있냐? 사단법인이 자기 이름으로 진 빚은 사단이 가진 재산으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원 개인에게까지 책임이 미치지 않는다. 자, 사단의 빚은 사단 걸로. 그치? 사단도 그냥 빚 지었을 때는 얘네도 하나의 인격체가 생각하면 쉬워요. 자, 회사도 사단의 성격을 갖는 법인이다. 회사도 그치? 왜? 일정한 목적, 이윤 창출. 내가 나간다고 회사 없어지나?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나고 회사는 회사지. 밖에서 회사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곧 회사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치? 구성원들일 뿐이 회사 사람들이랑 회사는 다른 거죠. 그치? 그리고 운영기구, 이사회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회사도 사단법인이다. 그러면 회사도 뭐 회사가 사단법인의 요건을 갖췄다라고 방금 말했네요. 그러면 뭐가 있다? 법인격이 있다는 거죠. 그지? 자, 그래서 회사의 대표적인 유형이 할 수 있는 주식회사 진짜 대표적이죠. 주 이렇게 보는 거 다 주식회사죠. 자, 주식회사는 주주들로 구성된다. 그쵸? 이거 요 초기 자본금 가지고 주식을 발행해서 나머지는 뭐 이렇게 쪼개져 있고 뭐 누구는 이만큼 더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발행한 주만큼 주주들의 자금이죠. 주식을 샀다는 것 자체. 그래서 뭘 줍니까? 주식을 사서 우리의 재산에 밑거름이 되고 계신 분들한테 우리 회사가 수익이 나면 배당을 해주죠. 우리 회사 팔지 않고 당신의 돈을 여기 맡겨두고 있어서 우리가 자본금으로 일을 했다. 이런 걸로 배당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주들은 보유한 주식의 비율만큼 회사에 대한 지분을 갖는다. 그렇죠. 대기업 오너
소유주가 왜 소유주입니까?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갖고 재벌가들이 뭐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돌고 하다 보면 대주주다 뭐 이런 걸로 지배를 하고 있기도 해요. 자, 회사에 대한 지분을 갖는다. 내가 만약에 삼성전자에 5주가 있다. 5주만큼 많아지는 거겠죠. 그지? 삼성전자의 대주주다. 삼성전자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내 돈이 가장 많이 들어서 내 돈으로 삼성전자가 부르고 있는 거니까 발언권이 커지겠죠. 그지? 그래서 봅시다. 그런데 2001년에 개정된 상법은 한 사람이 전액을 출자하여 1인 주주회사 설립이 된대요. 1인 주주회사 설립이 된대. 이거부터 좀 이제 특수성이 나오는 거예요. 주식회사는 주주들의 재산으로 운영이 되는데 이 주주가 대주주 오너 100%도 된다. 대주주 100%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예시가 참 없는데 이제 비상장 말고 상장을 했어도 어떻게 망하기 직전에 중소기업 다시 자기가 가서 들이면 이 상태에 빠지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보다는 이제 이런 거 차이가 없어요. 왜냐면은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이 있잖아. 보통 뭐 카카오나 이런 대기업들이 갑자기 크고 있는 회사 하나 딱 인수해서 먹잖아. 뭐 최근에 SM 엔터테인먼트 가지고도 난리가 났었고. 만약에 지금의 대주주가 30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 회사를 인수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만약에 내가 카카오에 31을 사면 돼. 되게 간단해요. 최대 주주가 되면 되거든요. 그럼 또 31을 사면 근데 뭔 얘기가 도냐면은 쟤는 언제든 뒤집힐 수 있어. 힘이 없어요. 이 사회에서. 야, 너 갑자기 얘가 2% 더 사서 오는 거야. 그럼 바뀌어야 돼. 그래서 보통 완벽하게 지배를 하는 방법은 과반을 사는 겁니다. 50.1 정도 사는 거예요. 완벽하게 지배. 왜? 나머지 주주들이 개미들까지 싹 다 합쳐도 하나한테 안 되거든요. 그러면 실효 지배를 하고 얘네 마음대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이 아예 지 회사를 끌어들여오려면 다 삽니다. 대기업이 진해에서 100을 사요. 그 영화사들을 그렇게 샀어. 카카오가 그 영화사들 있잖아. 뭐 예를 들어 신세계를 제작한 영화사 뭐 사나이 픽처스는 100을 샀어. 100을 사서 아예 독점을 해버렸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건 약간 여담인데 어떤 일이 벌어진다? 땡땡 픽처스가 있다고 칩시다. 영화사. 그리고 직원이 한 10명 돼요. 10명 된다고 칩시다. 근데 얘 카카오라는 대기업이 100%를 사잖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 80% 이상 사도 보통은 되는데 100% 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기업이 대기업이 돼요. 이 기업 분류가 대기업이 돼요. 최대 주주가 대기업이라 가지고 그러면 우리나라 간단해요. 대기업을 재산 규모로 하는 게 아니야. 재산 규모 이런 걸로 하는 것도 있지만 보통은 대기업은 중견 기업보다 제한이 커서 대기업이에요. 얘네끼리는 돈 지배 구조를 바꾸든 뭘 할 때 지들 건데 지들 마음대로 못 하고 대기업들은 공정거래위원회한테 가야 돼.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왜냐면 얘네가 시장을 완전 뒤집어 엎을 수 있거든. 얘네의 힘만으로. 그래서 오너 입장에서 중견기업이 좋으냐 대기업이 좋으냐면 오너 개인의 입장에서 중견기업이 좋아요. 지 마음대로 해서 굴려서 절세할 수 있거든요. 세금이 덜 낼 수 있어요. 근데 대기업은 저 이거 바꿀게요. 세종아 보여줘. 왜? 안 돼. 안 돼요 진짜. 금융감독원한테도 가야 돼요. 안 돼. 너무 시장에 사람들 많이 다칠 것 같은데. 안 돼요. 진짜 안 돼. 하면 불법이라고 재벌하십니다. 그런 거예요. 자, 한 명이 내면 뭐가 안 돼요? 구성원도 없고 운영기관도 누군데요? 기구라며요. 그죠? 가입 탈퇴에 관계없이 조직해야 되는데 나 이 회사 안 돼. 끝이잖아요. 근데 뭐가 된대요? 회사가 되고 1인 주주회사 설립. 예외로 뭐가 되는 거예요? 예외로 얘는 법인격을 나타나냐 못 나타나냐 요게 문제가 되겠죠.
그지? 그래서 사단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만한 형태의 법인을 인정한 거래. 또 여러 주주가 있던 회사가 그치 이게 더 많아요. 주식의 상속, 매매, 양도 등으로 말미암아 모든 주식이 한 사람의 소유로 되는 경우가 있다. 뭐에서 가장 극단적으로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지냐면은 보통 이제 형제끼리 싸우다가 한 명이 졌는 거야. 그러면 지분을 넘기고 가자 이래가지고 지분을 아예 넘겨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이 엄청난 최대 주주가 되는 거죠. 자, 이런 1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누굴까요? 본인이겠지. 본인이 해야지 누가 해, 그치? 1인 주주가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는 사례가 많다. 이처럼 1인 주주가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 되면 경영의 주체가 개인인지 회사인지 모호해지는 거죠. 자, 경영은 누가 해야 돼요? 회사에서 이사회가 해야 돼. 그렇잖아. 회사에서 이사회가 해야 돼. 대표이사 근데 봐봐. A씨가 내주주인 기업을 일단 시작. A씨가 100%고 혼자야. 그러면 대표이사 누구? A. 그죠? 또 이사회 참석자 명단 누구? A. 이사회 참석자 A. 출석했네? 저거는 출석. 그죠? 주주총회 누가 할까요? A. 그치? 주주총회도 얘만 가. 그러면 이게 A씨가 운영하는 중국집인지 A씨가 운영하는 회사인지 모호해진다는 거야. 자영업자인지 경영자인지 모호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법인인 회사의 운영이 독립된 주체로서의 경영이 아니라 마치 개인 사업자의 영업처럼 보이는 것이다. 구성원인 사람의 인격과 법인으로서의 법인격이 잘 분간되지 않는 듯이 보이는 경우에는 간혹 문제가 일어난다. 자, 상법상으로 이 사례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상법상 회사는 이사들로 이루어진 이사에만의 업무 집행을 일괄 기관으로 둔다. 또한 대표이사는 이사 중 한 명으로 이사회에서 선출되는 기관이다. 그래서 대표이사 한 명이 주식주를 꽉 잡고 있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머지들을 꼬셔요. 나머지들을 미리 꼬셔놔. 그러면 주총이 열리면 대표이사 해임의건 이거 올려요. 그러면 그 퍼센테이지가 뭘로 되냐면 정확히 주식으로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분명히 내가 대주주긴 한데 나머지를 못 먹어서 쫓겨나게 돼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되니까 그리고 이사회 선언과 이사회 보수는 주총에서 결정해요. 그래, 주총에서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주총 가면 나 가보진 않았는데 주총 가면 뭐 이사회 보수 물가 상승에 따라 뭐 조금 올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그냥 오케이 눌러요. 귀찮거든. 왜냐 배당 금액 가는 것만 유심하게 보거든. 나 얼마 주나 이런 거. 그래서 주총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주주가 한 사람뿐이면 사실상 그의 뜻대로 됐군. 난 A. 난 혼자 주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습니다. 혼자 하는 거죠, 그지? 이게 그의 뜻이지. 이사회나 주주총회 기능은 퇴색하기 쉽다. 자, 심한 경우는 뭐냐면요. 이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때 보통 당연히 대기업은 아니겠죠. 이런 때는 보통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돈을 벌어. 영업이익이 나잖아요. 영업이익이 나면 당연하게도 회사 재산으로 잡혀요. 회사 자산으로 잡혀요. 근데 어떻게 돼요? 사장님 차가 바뀌어요. 자기 돈으로 먹는다는 거예요. 개인 재산으로 먹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 이건 안 된다는 거죠. 회사 이름으로 걸어놓고 개인 재산으로 쓰면 안 되겠죠. 그치? 근데 뭐 누가 말려요? 그쵸? 회사 자체는 그래서 허울만 남는 거예요. 회사 자체, 회사 이름으로 된 자본금을 까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가 뭘 만나요? 회사는 쓴 돈은 회사 이름으로 쓰겠지. 근데 번 돈은 개인으로 들어가면 미친 듯한 적자 회사가 되는 거예요. 재무제표상으로 봤을 때 미친 듯한 적자 회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영인데 자꾸 1년에 한 15억씩 써. 이게 뭐 하는 거지? 돈을 따로 찬다는 거. 그래서 이처럼 회사의 운영이 주주한 사람의 개인 사업과 다름없이 이루어지고, 그쵸? 우리 중국집에서 자장면 파는 거 다 사장님이 가져가듯이 똑같잖아요. 회사라는 이익과 형식은 장식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와 거래관계 있는 사람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쵸? 왜? 아까 뭐라고 했죠? 지출은 회사 이름으로 합니다. 빚도 누구 이름으로 질까요? 회사 이름으로 줘요. 산업 이런 이름으로 줘요. 그런데
돈은 개인이 가져갔다면 반대로 아까 뭐라 했습니까? 회사한테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돈을 내 돈 돌려줘. 우린 영업이익이 제로인데요. 야, 못 받을 수 있어. 이거 뭐야? 그냥 법적 가야 돼. 얘가 회사의 돈을 지 회사로 횡령한 다음에 업무상 횡령 대입을 해가지고 나의 돈을 떼먹었다라고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해죠. 이미 피해예요. 그 돈을 바로 못 돌려 받을 것만큼도 피해예요. 그렇지? 내가 돌려줘 하고 뭐뭐 사너 100억 갚아. 저희는 1년에 100억이 손실만 있고 버는 돈은 영원인데요 하면 미치는 거예요. 이제 이때 그 특정한 거래 관계에 관련하여서만 그래서 이런 거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1인 기업이네 보니까 1인 기업이고 얘가 다 하네. 근데 비정상적으로 재고가 돌아가는 거 얘가 다 차는 거 같네? 그러면 뭘 하면 된다? 법인격을 없애서 회사랑 대표이사가 같아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얘한테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네가 딴 쪽으로 잡지만 너는 회사 그 자체잖아. 너밖에 없고 회사 영업이익 다 너한테 간 거 같아. 네가 되는 거예요. 네가 갚아되면 뭐 할 수 있어요? 채권 추심. 채권 추심은 갚으라는 압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폭력적으로 말고 서류나 이런 걸로 또 뭐 할 수 있어? 압류할 수 있어. 이제는 개인 재산과 회사 재산에 뭐가 없어요? 구분이 없어요. 왜? 회사의 법인격으로 일시적으로 중지시켜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뭐다 밑에 예외적으로 회사의 법인격을 일시적으로 부인하고 회사와 수주를 동일시한다는 법인격 부인론이 제기된대. 법률은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진 않대요. 써있진 않아요. 뭐 1인 주주일 경우에는 뭐 이런 경우에 없앤다는 거 성문화되어 있진 않은데 뭐예요? 법원은 판례가 있다는 거예요. 판례가 없거든. 권리남용의 조항을 끌어들여 이를 받아들인대요. 그러니까 이걸 하자고 한 이유가 법의 기본론, 법을 만드는 기본론, 헌법의 기본도 나와요. 문법편으로 버리기 너무 아깝더라고요.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뭐 법학을 배울 건 아니니까요. 지금 법학을 배울 건 아니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내 권리를 사용하면서 남에게 피해를 입히면 안 돼요. 내 권리를 정당하게 사용해서 남이 거기서 지는 건 몰라도 내 권리가 내가 산 거는 내 권리가 있을 수 있죠. 그렇지? 그런데 내가 가진 권리 이상으로 권리를 주장하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됩니다. 권리남용 금지 원칙이에요. 근데 이런 게 뭐예요? 권리남용이라는 거예요. 왜? 대표이사가 경영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서 회사 돈으로 안 받고 자기 돈으로 파는 건 경영의 권리를 벗어나는 거지. 그치? 내 주머니 차는 거잖아. 회사 이름으로 돈을 벌어서 내 주머니 차는 거잖아. 그래서 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보통 법인격이 아니고 회사가 요 대표이사 그 자체니까 대표이사 네가 갚아 해준다는 판례예요. 회사가 1인 주주에게 완전히 지배되어 회사의 회계, 주주총회나 이사의 운영이 적법하게 작동하지 못하는데도 회사에만 책임을 묻는 것은 법인제도가 남용되는 사례라고 보는 것이다. 그치? 이런 판례가 없다면 어떤 일이 생기냐? 너무나도 부자들은 법인을 만들게 됩니다. 법인을 만든 다음에 자기가 쓸 돈은 다 법인으로 쓰면 돼요. 버는 돈은 자기가 챙기면 됩니다. 1인 회사가 난리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판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뒤에 문제는 그래도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5번까지 싹 풀어보면 해설하고 남은 시간 동안 문법하겠습니다.
힘들게 하는 거죠. 영어가 어디까지 법인지 잘 보시면 분명히 겁니다. 가실까요? 자,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영어로 적절하지 않은 것 했습니다. 이거 되게 헷갈리는데 답은 5번이 되거든요. 왜요? 제도가 사당이 아니고 법인이겠죠. 그치? 그래서 5번. 자, 2번. 이 글에서 설명한 주식회사에 대한 얘기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번 볼까요? 자, 대표이사는 주식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다. 이사에서 선출되는 기관이고요. 주식회사를 대표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답이 될 거예요. 자, 2번
1인 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법인격을 갖나요? 이거 아니죠. 법인격은 회사한테만 가는 거죠. 그치? 회사한테만 가는 거니까 2번 틀렸고 3번 이사에서 이사의 보수를 결정한다.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합니다. 그죠? 자 4번 주식회사는 요건 이사회가 업무 집행을 의결기관이에요. 자 여러 주주들이 모여 설립된 주식회사가 뭐를 하면 1인 주식회사가 될 수 있습니까? 상속, 매매, 양도하면 1인 주식회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뀔 수 없다가 틀린 건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AS2의 문맥상 의미예요. 문맥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이겠죠. 왜? 권리 능력을 박탈하고 말고는 법인격의 박탈 얘기지 재산이 있고 없고가 아니니까요. 재산이 있고 없고가 권리 능력을 누리고 못 누리고가 아니고요. 회사 자체는 얼마 남은 건 권리 능력은 있는데 뭐가 재산이 돈이 없는 거죠 그냥. 그래서 법인격은 박탈되지 않았다라는 거. 자 4번에는 5번이 되겠죠. 그렇죠. 얘가 자꾸 야 나는 그거 회사 빚으로 줬지 내 빚 아닌데 라고 하는 거 방지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5번이 된 거예요. 5번 기업 뭡니까? 기업 갖추면이에요. 요건을 갖추면. 자, 하나씩 뉘앙스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경비하다는 사람이 능력 여러 개를 일하는 게 가장 많이 써요. 문무경비라고 해요. 그래서 글도 잘 쓰고 무예도 잘하고 하면 문무경비하다 이렇게 많이 써요. 경비하다는 그렇고요. 구비하다는 서류 등을 정해진 요건에 맞게 갖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뭐 대비하면은 그거겠죠? 뭐 태풍에 대비하고 뭐 자연재해, 산사태에 대비하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예비하다는 스페어로 남겨놓는 것들, 예비군 같은 것들. 그리고 정비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저기 블루엔지 이런 데서 하는 것들이요. 그러면 구비하다가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문법 투표는 의문의 개념, 의문의 변동이라서 의문은 내신대 했으니까 내비두고요. 이따가 조금 쉬었다가 단어랑 문장 볼 수 있는 때까지 저기 뒤에 과제편을 줄여주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있다가 보도록 합시다.